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자주 사용하시나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 인터넷 이용 실태 보고서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업무 용도로 이메일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분들이 28.9%였습니다. 이게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다 보니까 2018년도의 보고서랑 제가 비교를 좀 해보니까 그때는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었죠. 협업툴 같은 게 이용하는 게 많이 증가했고 또 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는 사용하지만 잘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롬 무어라는 사람의 레버리지라는 책에 보니까 이메일은 혁신적인 도구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골칫거리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산성 전문가로 유명한 크리스 베일리의 하이퍼 포커스라는 책에 보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이메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메일 하면 어떤 느낌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제가 가장 놀란 건요,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무직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업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부수적인 업무 중에 첫 번째로 꼽힌 게 바로 이메일이었습니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 자동화됐으면 좋겠다, 기계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메일이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이메일을 자주 사용하지만 잘 쓰지 못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다국적 기업에서 이직한 K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일을 잘하는 분으로 저는 그분을 기억하는데 이미지는 진짜 순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일하는 정말 똑부러지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 기억나는 건요, 바로 이메일인데 그분이 이메일을 보내면 정말 군더더기 하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 딱딱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 자, 이메일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질 정도였죠. 역시 좋은 회사 다녔던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의 메일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이것저것 따라해 보기도 했었어요. 자, 왜 메일 같은 거 받아보면요, 이상하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핵심적인 내용 뭔지 파악 안 되는 장황한 메일도 있으시잖아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발송했던 메일들 어떠셨을까요? 혹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받았던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 감수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요. 제가 책은 써봤지만 사실 감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책이냐 여쭤보니까 이메일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좀 받아보고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거든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제가 감수를 하게 된 책인데요. 모든 책이 그렇듯이 이 책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죠. 다이애나 부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미국 500대 기업의 약 3분의 1 이상이 이분에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의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이력으로는요, 석세스풀 미팅이라고 하는 회의 기획자 전문 잡지가 있는데 21세기 최고 연설가 중 21명에 이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명강사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분의 책이 유명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책으로는 검증이 안 되지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자,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 이메일 작성을 배울 수 있는데 책 제목처럼 더 신속하고 더 적게 더 잘 쓰기 위한 7가지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한 몇 가지 정도를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책에서 소개한 이메일을 정리하는 7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는 잡동사니를 쳐내는 기술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사내 업무 주로 이메일로 처리를 했는데요. 쓸데없이 메일을 막 전체 일신하는 사람 때문에 메일함이 꽉꽉꽉 찬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잡동사니는 뭐냐?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메일 중에도 잡동사니가 분명 존재합니다. 저자는요, 받은 메일함을 회신할 때는 내가 보낸 메일을 수신자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직 한 사람한테만 회신을 하거나 사실 메일보다는 전화를 하거나 대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동사니 메일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잡동사니를 보내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메일 수신자, 읽는 사람을 파악하고 전달 내용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맥킨지는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책의 저자인 에단 M. 라지엘은요, 좋은 메시지에는 간결성, 철저함,
구조,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낼 때는요, 어떤 사람이 읽는지를 파악하고 전달할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자가 만든 방법은 메이드 포맷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M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라. A는 액션, 행동이죠. 메시지를 바탕으로 공고사항을 전달하거나 수신자가 취해야 될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해라. D는 디테일, 필요한 만큼 디테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어느 정도, 뭐 이 정도죠. E는 에비던스, 증거라는 뜻이죠. 메시지나 행동을 분명하게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첨부 자료를 간단히 거론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메일의 시작은 내용 초안부터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이메일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메일함에서 광고 메일이 아닌 개인에게 보내줬던 메일들 한번 제목들을 쫙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읽고 싶어지거나 또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이해될 만한 그런 류의 제목이 있나요? 자, 이 책에서는요, 구실간으로 제목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구는 구체적이고 실은 실행적이며 간은 간단한 제목을 넣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보다는 5월 워크샵 참석자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제목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챕터 읽고부터는요, 제목 내용 예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굉장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구실간,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발송 이메일 보내기 전에 문법, 문체를 교정하라는 겁니다. 메일 내용을 마치 친한 친구 카톡 주고받듯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같은 구두점을 너무나 과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회의에서 결정된 업무 내용 수요일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따옴표를 엄청 한다거나 느낌표를 엄청 한다거나 뭐 이러면 이거 뭐 너무 좀 화난 거 아니야 이 사람? 너무 좀 힘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혹 이렇게 계속 보내다가요,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들어봤죠? 진짜 중요한 메일인데 사람들이 뭐 또 이렇게 보냈구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첨부 파일. 자, 폴더명 같은 거를 정리해서 발송하라는 거예요. 메일에 첨부 파일을 붙일 경우 종종 있으시죠? 저자는 폴더명을 정리해서 발송하라고 하는데, 같은 주제의 파일들을 여러 번 주고받아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관성 있는 파일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매번 파일명을 다르게 막 보내면요, 받는 사람 좀 헷갈리고 구체적으로 그 파일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고 메일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시, 심플워크, 윤선현, 초안, 뭐 2020년 4월 10일 다음 보낼 때는 비슷한 메일이라면 2차 수정, 뭐 2020년 4월 13일 이런 식으로 파일명의 규칙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존 메일에 붙였던 파일명 한 번 정도 꼭 확인한 다음에 같은 포맷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메일 답장, 나와 내 조직을 보호하라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회사 메일로 저작권을 위반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이 발송된 거예요. 저같이 글 쓰고 블로그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메일이잖아요. 근데 뭐가 좀 찝찝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일이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를 뿌리는 메일이었던 거죠. 낯선 사람한테 메일이 왔을 때 조금 의심간다 하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메일 주소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메일 주소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제목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비슷하게 메일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메일 읽지 마세요 이렇게 글들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꼭 사용해야겠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나의 직업적 평판을 지킨다는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한 회사에서 정리해고 관련된 메일을 전체 직원들한테 보내는 바람에 뉴스에 실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발송하는 이메일은요, 출판물 같은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내지면 삭제하기도 어려워요. 진짜 중요한 메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내용이라면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5초 정도 보내기 전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진짜 꼭 발송을 해도 되나? 받은 메일 포딩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받은 거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뿌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간단하게 내가 보낸 메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있다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를 보내도 되는지 혹 보내면 안 되는지 포워딩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건 결정할 수 있겠죠. 성인 127명을 대상으로 생산성에 도움되는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6등은 아이폰, 5등은 구글, 4등은 스마트폰, 3등은 컴퓨터, 2등은 인터넷, 마지막 1등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메일이었습니다. 자, 이메일을 제대로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용 원칙조차 모른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대상일 겁니다. 자, 이 책은 이메일 사용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수준의 내용까지 핵심 전략 7개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포춘지 500대 기업에서 선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신뢰가 되겠죠. 이 저자가 이메일을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작성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메일을 잘 작성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의 내용처럼 신속하게, 더 적게,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메일은 발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특히 업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다이애나 보어의 이메일 더 신속하게, 더 적게, 더 잘 쓰는 법에 소개된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7가지 이메일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일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